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행동연구소 파란의 원장 김수정입니다. 파란은 AB의 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언어행동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저는 언어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은 언어가 인지나 사회성, 놀이, 상호작용 모두에서 사전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언어행동을 하는 기관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각 그룹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그룹은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마다 학습적인 요구도 서로 다릅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소개드릴 반은 기초 언어반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언어를 배우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오는 아동들은 발화 초반이나 무발화이거나 혹은 교육이 처음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ABA 교실에 찾아오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자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본 경험도 매우 적습니다.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발화도 잘 안 되죠. 이 시기에 친구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에서 처음 의미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초반에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을 도와주어서 성공을 시키고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독립만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라고요. 처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몸짓, 손짓, 눈길이 있는 그 순간이 참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발화가 가능한 친구들은 기초 언어반에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배우는 양이 많기 때문이죠. 이 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의 지시에 따르고 규칙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배우기 시작하죠. 자,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나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모방을 가르치는 경우가 초반에 많이 있습니다. 매칭 같은 것들도 가르치고요. 집중해서 듣는 연습, 미청자인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소리를 구분해서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는 연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단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요구하기로 뭐 물건이나 음식이나 도움 같은 것들을 요청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기본적인 명사나 동사 이런 단어들을 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언어행동에서는 텍트라고 해요. 텍트는 내가 이 단어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의 관심을 공유하거나 사회적인 관심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하기와 명명하기, 텍트가 어느 정도 되면 질문에 대답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리는 어떻게 울지? 가위를 뭐 해? 하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이 파트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처음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점점 아이들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명사와 동사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또 이 반에서 이루어집니다. 범주는 뭐 타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여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의 관계잖아요. 이런 범주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헷갈리죠. 얘는 뭐 사자랑 토끼랑 고양이인데 왜 또 동물이라는 말을 쓰지? 처음 배울 때 아이들이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기능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가위로 뭐 하지? 하면 잘라요. 컵으로 뭐 해? 하면 마셔요. 이것도 명사와 동사의 결합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낱개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는 관계성을 이루게 하는 작업들이, 기초적인 작업들이 이 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에 오는 친구들은 단어 발화가 어렵거나 하나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유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같이
다른 목표를 바꾸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또 해주어야 하죠. 의외로 무언가를 하나 배웠을 때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에는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해서 배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한 번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오는데 나중에는 뭐 5가지, 6가지 이 아이의 그릇 안에 점점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집중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추구가 있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체인이라는 연습들을 해요. 연쇄적인 동작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자조 기술을 연습하거나 놀이를 연습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소셜 체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운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언어 누리반입니다. 누리 과정이 있는 반이고요. 언어가 확장되는 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화 길이가 한 어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2어절이나 뭐 3어절 정도로 계속 길어지고요. 이렇게 발화 길이가 확장되어야만 듣는 길이가 같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발화 길이가 확장됨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자극의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를 묻고 하나를 대답했다면 이제는 2가지를 묻고 그것을 종합하는 그런 과제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뭐 바다에 사는 뭐 별 모양의 동물, 그것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이 복잡해지거나 복합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아이들도 대답할 때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뭐 연결된 그런 말들을 하도록 요구되기도 합니다. 질문이 더 다양해집니다. 직업이나 장소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원인과 결과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연습하면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의문사로 구별하는 어려운 단계에 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의문사는 뭐 누구, 어디, 무엇, 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것이 이 반에서 이 후반부, 중반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연상과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업들은 중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상이라는 것은 가령 뭐 과일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시각적인 자극 없이 머릿속에서만 그것을 이미지로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과, 뭐 딸기, 바나나.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죠. 아이들이 연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상이라는 것이 잘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언어로 상호작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사에 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뭐 어디 사무실 가서 활동을 하고 책 읽고 와서 우리 뭐 어디 갔다 왔지? 뭐 누구랑 갔다 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상과 기억에 관한 다양한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대화가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관찰학습입니다. 아이가 교사가 꼭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배우기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할 때 나는 뭐 계절에 관한 것을 몰라서 선생님 말할 때 알아듣지 못했지만 앞에서 친구가 가령 뭐 나와서 뭐 겨울에 관한 사진을 골라보세요 라는 과제에서 친구가 수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나와서 배우지 않은 친구가 했던 거랑 똑같이 수행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게 관찰학습입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관찰학습 목표를 잡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룹에서 1대1로 배우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1대4 상황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면서 교사의 말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파생된 관계에서 배우는 것은 저희가 RFT라고 해서 요즘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끝낼 때 제가 항상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을 외우게 하는 단계에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배운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게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은 요즘 언어행동의 주요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서는 조금 더 깊게 명절에 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명절에 하는 놀이, 지금 우리가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거든요. 무슨 놀이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세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누리과정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 반에 오는 친구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길게 말하고 길게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 길이를 확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연상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켜요. 여러 가지를 더더군다나 한꺼번에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를 이해하거나 과거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내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